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오늘 먼저 국정 브리핑을 국민들에게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국정 브리핑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탈원전으로 인해서 체코 원전 24조짜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한 거라든지, 또 요즘 이제 수출이 꽤 잘 되고 있다고 잘 해요. 되고 있죠. 호조죠. 네, 수출에 대한 어떤 호조 문제들, 그다음에 안보 관련된 요즘의 어떤 분위기들 뭐 등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기자들 질문 한 20개 이상 받았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의료 문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했는데, 참 뭐 오늘 우리가 토론을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의료 담화를 보면, 아주 오늘 저 기자회견을 보면 지난 4월 1일 날 했던 그 입장에서 뭐 크게 변화되지 않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우선 듭니다. 우리 지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은 어제 저희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 네. 그 의원실 각 의원의 이메일로요 자료를 쏴줬는데, 네. 그게 뭐냐면 4월 1일 이른바 대통령 51분이었어요, 2분이었어요. 1분이라고. 51분 담화문 그 원고를 이제 첨부 파일로 쏴주면서 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의료 문제 담당인 사회수석이 오는 네,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장상윤 수석. 의료 개혁에 대한 뭐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할 텐데, 그 전에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꼭 한번 읽고 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1일 오늘 그 대통령 기자회견 도 그렇고요. 4월 1일을 여전히 이제 고수하고 있는 네. 뭐 이걸로 보여지는데, 4월 1일은 뭐죠? 기본적으로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그 숫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해갖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오랜 시간 공들여갖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도출해낸 숫자다. 따라서 이 숫자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 네. 2,000명 고수 뭐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한 줄에 그러나 뭐 의료계에서 뭐 통일된 뭐 안을 가져오면은 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네. 뭐 이렇게 한 줄 넣었다가 워낙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반응이 안 좋으니까 오후 들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네. 뭐 아마 홍보수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은 이런 뜻이다. 해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2,000명 숫자 조정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약하니까 또 저녁 때 7시 무렵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 TV에 출연해갖고 네. 그 대통령이 오늘 51분 담화는 그 2,000명 다시 재논의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에 그거를 넓혀 갔는데, 그러고 나서 4월 10일에 총선에서 참 처참한 패배를 기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열흘에 4월 19일이었어요. 제가 네네.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특별 브리핑을 합니다. 네. 뭐냐? 이미 40개 의과대학 중에 수도권 8개 대학을 제외한 지방 소재 32개 대학에 너는 몇 명, 너는 몇 명, 내년에 이렇게 늘려라 하고 숫자를 다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를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100% 그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할, 또 부담스러우면 한 50%까지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50%에서 100%까지 자율 조정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게 2,000명이, 내년 증원 규모가 2,000명이 아니라 1,500명으로 맞습니다. 500명이 축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월 1일, 4월 10일 선거, 4월 19일 이렇게 그게 있는데, 근데 오늘 어제 이제 4월 1일 자료를 다시 뿌리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거 4월 19일에서 다시 4월 1일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대통령의 어떤 현실 인식,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의료개혁의 방향이나 필요성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철하고 후유증이 없게끔 또 국민의 생명과 이걸 보장하는 상황에서 이루어내느냐. 이게 이제 정책 집행 과정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유연성을 발휘해낸 주장이 마치 의료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다 의료개혁을 원하고 또 의사 증원은 원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제 이 과정을 이뤄낼 것인지. 그리고 사실 뭐 10,000명 부족한 게 이게 뭐 2,000명 해도 모자란다 그러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예, 거예요.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못 늘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후유증이 없게끔 원활하게 이걸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마치 이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의료개혁을 원치 않는 사람이고 그렇게 아닌 사람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이분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에서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하다.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이걸 뭔가 조금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마치 대통령은 의료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종 신문들이나 언론에서 의료 현장의 지금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또 국민에 알려왔던 게 안 가보고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자 이것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인식을 좀 느꼈어요. 뭐냐면 자 지금 대통령이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타협안들 이런 것들을 내는 거는 마치 의료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현장도 안 가보고 그런 이야기 하냐? 나 현장 많이 가봤다. 가봤는데 문제 없더라. 비상진료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그 아마 이제 사회 수석인 것 같은데요. 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뭐 별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래서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그러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다는 걸 4월 1일 대국민 있었죠? 담화에서 네.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하다. 더 열악하다. 근데 그럼 저 4월 1일 시점하고 오늘하고 네. 응급실 상황이 개선됐나요? 더 악화됐나요? 당연히 악화된 거죠. 네. 우리가 어제도 그 중앙일보 특별 취재팀이 쭉 그 취재한 거 다 소개해 드리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그 응급실에 종사하고 있었던 전공의가 570여 명 됐는데 네. 지금은 10분의 1 토막이 나서 50몇 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들이 채우다 보니까 전문의들도 이제 번아웃이 돼갖고 사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4월 1일에 이 응급실의 이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다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네. 더 심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찌 보면 말이 바뀌고 있는 게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 현장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 문제가 없다. 어제 아마 청와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멘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별 문제가 없다. 잘 움직이다. 이런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언론과의 이제 입장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뭐 언론들이 그냥 저 책상에서 그냥 기사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현장 가보고 현장 관계자 이야기 듣고 저도 사실은 이 주요 병원들 관계자들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하고 직접 통화해서 그런 현장의 상황을 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이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차이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의사들이 거의 탈진 상태라고 그럽니다. 네.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탈진 상태고 또 수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이 콜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콜 할 수 있는 의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이 뭐 많이 떠나고 있다 보니까 네. 자 응급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이 고령 환자들 네. 요양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 가는 게 꽤 어려움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뭔가 해법은 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어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그런 해법을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지금 뭐 다시 돌아온다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이미 물밑이나 물위나 사실은 이 해결을 위한 그 라인들이 전부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뭔가 어떤 좀 해결을 위한 것들로 최대한 뭔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뭔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이제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그 대통령께서 그때 또 4월 2일 담화에서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의료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보다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 드리겠다. 이게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정 갈등의 불똥이 지금 어디로 튀고 있죠? 네. 환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양질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시작한 의료개혁이 지금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의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의도만 가지고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애초 의도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현실로서 잘 보고 따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교정하고 뭐 해가면은 이러한 좀 부작용과 후유증 같은 거를 좀 최소해 가면서 정말이지 저는요 27년 동안 한 명도 의대 정원 못 늘렸는데 그때 의학 분업 하면서 의대 정원 한 350 몇 명인가 줄였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꼭 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뭐 1,000명이면 어떻고 1,500명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소프트 랜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소프트 랜딩. 그래야 의료개혁을 한 그 대통령으로서 저는 뭐 역사가 평가하지 않겠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희가 물론 저희 어벤져스도 당연히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또 이런 의사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정책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당위성 옳은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정책이라는 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많은 문제점이 발견하고 되게 되면 처음에 어떤 순수한 뜻과는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시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좀 서로 간에 피해가 없이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행 과정 속에서 좀 더 유연하게 뭔가 타협점을 찾고 했다 그러면 그래도 처음에 목적한 2,000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사 증원에도 성공하고 의료 대란도 없고 뭐 이런 것이 최상의 어떤 결과물 그럼요.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했었는데 문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소개했던 4월 1일 어정담화를 대통령이 2,000명을 못 박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1,500명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그걸 알면 그거를 했으면 저쪽에 명분도 주고 뭔가 야. 타협점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정책 어떤 이 상황 실패가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실패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실패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차피 지금 9월 달에 모집이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자. 이게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나 지금 저희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다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의료개혁 안 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탄탄한 길로 예. 문제 없는 길로 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생각해야지. 너 조금 이거하고 좀 2,000명 안 틀리니까 너는 의료개혁 안 하는 거지? 반대하는 거지? 방해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그러니까요. 보니까 너무 그런 식의 이분법으로 사람들을 그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우군이 없어집니다. 네. 오히려 그런 식의 독불장군식 개혁 행보에 대해서는요. 점점 우군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그 엄청난 개혁 아닙니까? 네. 야, 27년 동안 한 명도 못 늘리던 거를 30년 만에 새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이 국민 다수하고 스크럼을 짜고 가야 되지 돼야지만 뭐가 이제 성공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자꾸만 요 사람은 요래서 한다고 요 사람은 요래서 한다고 다 이렇게 떼내면 뭘 갖고 개혁의 동력으로 삼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이 민심을 들어보니까 현 의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다. 근데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피해가 없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왜 그걸 조용히 전달하지 왜 언론에 흘렸냐? 뭐 이런 자꾸 형식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아 진짜 이걸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고 이 대화를 소통할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래 와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장하고 네가 알고 있는 현장하고 뭐가 다르냐? 응?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었네. 내가 또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조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예 대화 자체를 지금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의사들하고 대화하고 전국민들하고 어떻게 대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거기서 이제 뭐 다른 부처 사람들도 꽤 있고요. 뭐 20명 가까이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거 공식적으로 이 안건을 꺼내기는 좀 뭐한 거고요. 네. 그래서 다 끝나고 대부분 돌아가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좀 세 분 좀 잠깐 얘기할 게 있다 해서 이런 중재안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검토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했으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와야 되죠? 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는 누가 나오고 뭐 내각에서는 누가 나오고 당에서는 누가 나오고 뭐 여기서 비공개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한번 이 대화를 통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그 중재안이 괜찮은지 어떤지 뭐 한번 따져보자. 네. 그런 모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거 제안할 때 말이에요. 네네. 그런 식의 뭐 답이 올 거다, 반응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데 일요일에. 네. 근데 월요일 날 좀 이상한 쪽으로 이제 반응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괜한 뭐 당정 간의 또 불협화음을 뭐 노출시키는 뭐 이게 돼버렸는데 앞으로는 뭐 당정 모두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지 괜히 그 긁어부스럼 만들어 갖고 말이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있으면 뭐 화부터 내고 뭐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면 대화상 대화가 어렵죠. 그러면 뭐 이 문제 그냥 뭐 그냥 있는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권 세력이라는 거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거 만약에 잃어버리면 이거는 뭐 회복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용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이거를 지금 어떤 정치적인 대결, 갈등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 그리고 이거는요, 다른 문제와 달리 정말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응급실 한번 가보고 병원 한번 가본 분들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달하는데 그걸 왜 너 공개리 왜 하니?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어떤 희석시킬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뜻이 뭔가를 제대로 된 파악을 해서 논의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논의하면 근데 제가 되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의 모 고위 관계자와 당의 모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를 이렇게 이 문제와 이야기를 하니까 천장만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참모들도 말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뭔가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아마 기자님 보시면 아마 그 분위기를 좀 느끼셨을 거예요. 딱 대통령은 자기 논리가 있는 거예요. 2,000명 내가 과학적 근거로 했고 너네들 통일대 안 가져왔지 않냐? 내가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치의 지금 움직임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한 다른 이유가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좀 더 뭔가 이 대화를.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보면 1,500명으로 또 줄였죠. 예. 그리고 또 내년에 뭐 협의체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그랬죠. 네. 별 틀린 게 없어요. 별 틀게 없어요. 예. 아니 그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2026년 그 유예안에 대해서 이거 1년 8개월 전에 입학 정원 얘기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안 된다. 입시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4월 1일까지 2,000명 고소하겠다고 하다가 4월 19일 날 그 재조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 1,500명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내년도 증원 규모가. 그러면 그건 1년 8개월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상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문제를 얼마만큼 위중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1년 8개월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요. 네. 예? 이 2,000명 하겠다는 걸 1,500명을 줄일 때는 그러면 1년 8개월 그 규정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문제를 좀 여당 내에서만이라도 대화로 문제를 좀 풀고 서로 머리 맞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감정 싸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요 어제 저녁에 나경원 의원하고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나경원 대표하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당정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는데 아마 뭐 두 분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경선 과정 막판에 굉장히 아마 좀 갈등과 말다툼이 있었죠. 네, 그랬죠. 패스트트랙 관련된 네. 사건을 두고서 정탁 문제를 관련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좀 있었지만 뭐 두 분 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만나고 정치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저 국민의힘도 연찬회를 가잖아요. 연찬에 갑니다. 네. 아. 1박 2일 동안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싸우다가도 또 만나고 하는 게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뭐 기자회견 하셨듯이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의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여당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본인들이 드는 민심은 어떤 것인지, 상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비극거리면 국민들 보시기에 야, 저 사람들은 같은 편이라도 저렇게 말도 안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만 자꾸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회동이
이번 주 일요일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습니다만 네. 정해졌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요. 뭐 오늘이라도 전화해서 번개하고 만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회동하기 전에 두 분 간에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뭐 어떤 좀 진한 대화, 의사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마치 뭐 조용히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저렇게 하면 안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꾸 형식 가지고 이런 뭘 네가 왜 했냐 하는 게 물론 뭐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사람들이 다 이유는 있겠죠. 다 뭐 여러 가지 정책 이유는 있는 거. 정치인이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사태의 중요성은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추석 연휴 때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들, 그 이후에도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 상황을 좀 머리 맞대고 대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그렇게 뭔가 네가 잘나고지, 네가 뭐 내 공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차원적인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면 이거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성숙한 자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다들 왜 나왔어요? 네. 왜 대통령하고 왜 여당 대표합니까?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후보 네. 이거였습니다. 예. 네.